안녕하세요. 저는 참여연대 사회복지연의 이경민 간사입니다. 2018년 보건복지 예산은 17년 대비 굉장히 많이 큰 폭으로 증가를 했는데요. 아까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기초연금 인상, 그 다음에 뭐 국가 침해 책임제, 그 다음에 아동수당 도입 등 뭐 이러한 원인들을 들 수 있을 것 같은데, 다만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통해서 관련 예산이 증액된 것을 제외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예산이 현행 수준이거나 아니면 도리어 이렇게 삭감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긴급복지 지원 사업인데요. 이 사업 목적을 보시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생계나 의료, 주거 지원을 통해서 그 위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2015년, 16년 집행률이 100%에 달했음에도 불구하고 2018년은 2017년 대비 약 100억 원, 그러니까 8.2% 예산이 삭감되었는데요. 그 삭감된 이유는 명확하게 밝히지 않고 있는 것이 이제 문제입니다. 이 긴급복지 지원 사업의 전반적인 문제점이라고 본다면 까다로운 조건, 그 다음에 수준 낮은 지원을 먼저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긴급복지 지원법 제2조에 보면 위기상황이라고 되어 있긴 한데요. 이 정의가 굉장히 모호해서 현장에서 위기상황이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약간 분별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먼저 어찌어찌하여 우선 지원을 했을 때 사후 심사 결과 문제가 발생하면 환수 조치가 또 이루어진다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제가 만약 생계 지원을 받기를 원한다라고 했을 때 동일한 사유로는 다시 한번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현장에서 이제 공무원들이 생계 지원 신청을 했을 경우에 받을 거냐, 네 일생일 때 한 번밖에 받을 수 없다라는 얘기를 계속 한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생계 유지가 가능하도록 딱 1개월 지원이 원칙인데요. 1개월만 지원을 한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생계 그 위기 상황에서 극복할 수 있느냐는 좀 의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심의위원회를 거치게 되면 생계 지원 같은 경우는 3개월에서 6개월, 그리고 주거 지원 한 12개월 정도 지원을 할 수 있는데 그 이상은 초과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관성 없는 예산 편성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2014년 초에 송파 세모녀 사건이 있었죠. 그래서 15년은 약 3배 가까운 정도 예산이 편성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는 15년에 별일이 없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16년 예산은 좀 삭감된 예산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그 본 예산을 편성하고 추경해서 계속해서 예산이 또 편성이 된다라는 점인데요. 이것도 계속해서 반복해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결점, 좀 개선 방안을 말씀드리면 이 삭감된 2018년 예산을 우선 좀 정말로 위기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실질적인 예산 편성이 되어야 된다라는 그 예산이 반영돼야 된다라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반복되게 추경해서 예산이 편성되는 것은 좀 이제는 그만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건강보험 가입자 지원인데요. 이게 작년에도 사실은 문제가 제기되었던 부분이고 계속해서 되게 문제가 발생하는 부분인데 1999년에 단일화된 국민건강보험 전국민 대상으로 시행할 때 지역가입자 중 저소득층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제 마련한 제도인데요. 이게 전체 재정의 20%, 이게 좀 오타인데 일반에게 14%,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6% 해서 20%를 국가가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예산안을 발표할 때 복지부가 4,400억 원을 증액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4,400억 원을 증액한 것이 법정 지원금에 맞느냐라고 살펴봤을 때는 굉장히 많이 부족한데요. 지금 2018년 예상 수입액이 53조 원에 달하는데 일반 회계 여기에 계산을 해보면 한 7조 4,600억 정도를 지원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5조 4,200억 정도만 지원을 했고요. 국민건강증진기금은 3조 정도를 지원해야 되는데 1조 3천억 원 정도밖에 지원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총 합치면 한 3조가 넘는 3, 4조가 되는 금액을 지금 제대로 지원을 하지 않는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문제입니다. 굉장히 지겨울 수 있지만 사실은 법에 명시되어 있는 부분이고 사실은 국고지원이라는 것은 저소득층, 사회적 약자의 건강권 보장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서 도입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꼭 지켜야 된다. 그리고 국고지원은 원래는 2017년 12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하기로 되어 있었으나 올해 초에 이거를 바꿔서 2022년인데 못하네요. 2022년 12월 31일까지 국고지원을 한시적으로 이제 좀 이렇게 연장하는 걸로 바꿨는데, 사실은
이 고령화에 따른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나 아니면 경제활동 인구 감소 등을 고려해서 이 한시적인 지원을 좀 이렇게 상설화하는 것으로 바꿔야 된다. 이건 좀 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국민건강증진기금 같은 경우는 6% 지원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좀 부족분을 편성하긴 했는데 법으로 보면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 같은 경우는 명백하게 법 위반이라고 할 수 있지만 국민건강증진기금은 좀 법 개정을 통해서 명확하게 국고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좀 바꿔야 될 필요가 있고요. 이번 2018년에 예산 심의 조정 과정에서 일반회계 부분 정도 한 2조 원 정도는 법정 지원금만큼 편성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노인장교양보험 국고지원도 마찬가지인데요. 2008년 노인장교양보험 제도가 도입되고 나서 노인장교양보험법 제28조에 의하면 예상 수입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분야를 국고가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예상 수입액이 한 3조 4,900억 정도가 되는데 6,985억 원. 그러니까 18%에 해당하는 돈만 지원하겠다라고 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복지부가 뭐라 그랬냐면요. 근데 그간에는 사실은 20%까지 지원을 했지만 그 예상 수입액을 과소추계해서 사실은 이렇게 좀 편성한 부분이 있는데 이번엔 아예 18%라고 못을 박았어요. 근데 복지부 관계자 말에 의하면 건강보험은 20%에 한참 모자란 정도의 예산을 편성하는데 우린 18%나 지원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좀 황당한 얘기이기도 하죠. 그래서 건강보험이랑 마찬가지입니다. 법정 지원금만큼 국고 지원을 증액할 필요가 있고요. 이거는 사실 법을 지키는 거기 때문에 개선 방안이라고 사실 할 수는 없는 부분인 것 같고 계속 반복되는 이 문제 예상 수입액의 부족분은 사후정산을 통해서 꼭 부담토록 해야 된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고령화가 저희 나라가 굉장히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노인장교양보험제도 이용률이 굉장히 많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 국가책임 강화를 좀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인데요.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사업이 이번에 115억 원이 순증했습니다. 이 목적을 보시면 국민의 건강정보를 활용하겠다라는 그 건강정보를 활용해서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겠다라는 얘기인데 사실은 얼마 전에 정춘숙 의원실에서 발표를 했지만 심평원에서 그 건강정보를 민간보험사에 팔아 넘긴 것이 보도가 되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약학정보원이 미국 빅데이터 업체 IMSS에 우리나라 국민의 한 4,400만 명, 우리나라 한 5천만 명, 6천만 명 되나요? 거의 대부분의 그 국민의 그 정보를 팔았습니다. 그리고 이 미국의 IMS는 전 세계를 대상으로 우리나라 정보를 지금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사와 민사 사건이 진행 중인데 결과가 그렇게 긍정적이지는 않은 것 같아요.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보건의료 빅데이터의 문제점은 뭐냐면 오픈하지 않고 비공개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고 박근혜 정부가 굉장히 사활을 걸고 추진했던 사업이라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상업적으로 우리의 건강정보를 활용한다라는 그것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내 정보를 활용할 때 사전 동의를 받는 게 아니라 사후 동의를 통해서 받겠다 등의 굉장히 좀 문제가 심각한 내용이 들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금 공개는 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몇몇 이제 정부가 바뀌면서 어떤 사회적 합의는 얻어야겠다라는 생각에 몇몇 시민단체만 불러서 이렇게 비공개로 간담회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 방법은 옳지가 않다. 지금 밀실에서 추진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고 그 목적을 어떤 사업 추진의 목적이라든지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우선 공개를 해야 된다라는 원칙이고요. 그 전에는 이 예산은 전액 삭감이 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영국의 케어데이터라는 보건의료 빅데이터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정부가 계속해서 이 예를 들면서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 빅데이터는 제4차 산업혁명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너무나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영국의 케어데이터는 목적의 사용, 그러니까 개인의 정보에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을 해서 시민의 신뢰를 잃었습니다. 그래서 2016년에 중단된 바 있는데 복지부에서 이 얘기는 하진 않아요. 중단됐다는 얘기는. 그래서 여하튼 보건의료 빅데이터 사업이 정말 필요하다면 국민에게 알리고 어떻게 이 사업을 추진할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공론화가 먼저다. 그래서 그전엔 이 예산은 삭감돼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